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름 여행 시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 중에 조금 징그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동백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동백나무에는 동백충이라는 애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동백충은 차독나방의 애벌레에 속하는데, 동백충과 접촉을 할 시에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동백나무를 이제 4월에서부터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늦여름까지 혹시나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 동백충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백충은 작은 송충이처럼 생겼습니다. 크기는 보통 한 1cm 정도 내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백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동백충이 아주 군집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동영상과 이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동영상 사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동백나무 나무 이파리에 이렇게 수십 마리의 이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이렇게 꽉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의 동백충들이 한꺼번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건드린다거나 하게 되면은 동백충의 털에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부위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동백충에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동백충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백충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입에서 실 같은 걸 내 가지고 바람에 흩날리면서 동백나무 근처를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백나무를 꼭 만지지 않더라도 이 동백충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실에 붙어 있고 아주 작기 때문에 접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절대로 이 동백나무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백충을 이게 확대해서 촬영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털들이 엄청나게 많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털에 바로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털에 접촉이 되면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 거의 한 2주 정도 고생을 하고 심한 경우는 입원 치료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름철에는 동백나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동백충이 조금 컸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동백충의 원래 그 나방인 차독나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 잎을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독나방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동백충에 접촉이 되게 되면은 이 몸에 붉은 발진들이 뭔가 모기에 물린 것 같은 그런 발진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됩니다. 배가 노출되어서 배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를 만졌는데 그것을 다른 데 긁으면은 거기 털에 접촉되어 있던 독성분이 다른 부분에 이제 옮겨져서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심하게 발진이 올라오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뭐인가에 물린 듯한 그런 자국처럼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빨갛게 돋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가운데로 올라오고 주변이 뻘겋게 되고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오면서 주변이 벌겋게 달아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백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차독나방 유충의 털은 아주 맹독성으로서 그 털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기 때문에 유충 자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동백나무 근처에만 있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이 여름 시기에 4월부터 여름 시기까지는
동백나무 가까이에 절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을 이제 내원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학교나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 동백충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집에 심어져 있는 동백나무에서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마을 길에 심어져 있는 동백나무에서 접촉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동백나무가 있는 놀이터나 집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동백나무가 있다면 꼭 약을 치셔서 이 동백나무에 벌레가 살지 않도록 처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집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동백나무를 잘라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여름철에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놀았는데, 그 안에 동백충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면서 집단적으로 이 동백충 알레르기를 보여서 병원에 내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이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접촉이 된 게 아니고 그 물에 떨어져 있는 그 동백충의 가시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아주 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백나무가 있다면 꼭 방제를 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동백나무를 잘라내서 이 동백충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꼭 조심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동백충에 의한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가렵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기 때문에 그걸 긁어서 자꾸 번지는 경우도 많고, 너무 긁어서 2차적으로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꼭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적절한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발라가지고 가려움증을 빨리 완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은 3일 정도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처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에서 4일 정도 치료를 잘 받으면 그 증상이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동백충이 의심되는 경우에라면 꼭 병원을 오셔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이 서귀포 지역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이 끔찍한 동백충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백충 알레르기는 굉장히 흔한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